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본격적인 해법 찾기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과거 북핵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핵심 당국자를 모시고 북핵 협상 성공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북핵 6자 회담 초대 수석 대표를 지낸 분이죠. 북핵 협상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북한이 풍계리 실험장 파괴를 검증할 사찰단을 초청했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본격적인 북미 회담이 네.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신고, 사찰, 네. 검증, 폐기 요 네 가지 단계들을 많이 연상들을 하시고 또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에서 무엇이 지금 결의되어 있다 하고 하는 건데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번에 폭파만 하고 네. 기자들을 멀리서 참관만 하게 했죠. 근데 이제 사찰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채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자료들을 네.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현장에 가서 채취하고 한다는 얘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시설의 사찰이 시작됐다. 네. 그래서 다른 시설들 사찰도 유사한 방법 또는 그보다 더 진전된 방법으로 폐기를 하게 됐다 하는 그런 신호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앞서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단 핵신고는 잠시 미뤄두고 먼저 영변 핵폐기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자. 이렇게 해서 북미 간의 신뢰를 먼저 좀 쌓고 그다음에 폐기 절차를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인 것 같은데 그런 제안에 대해서 북미 양측의 공감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우선 강경화 장관이 얘기한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핵협상이 25년간 지금 지속되어 왔습니다. 네. 저는 25년간을 다 보아왔기 때문에 1차 핵이기 때문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농축 우라늄 문제까지 불거져서 우라늄탄까지 생산하는 이런 상황 하에서 사찰, 신고, 검증, 폐기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그 과정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25년간의 북한의 핵 폐기를 하는 협상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이 신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이 정직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북한이 정직한 신고서를 제출하기에는 여러 상황과 환경이 안 되어 있다. 네. 쉽게 얘기하면은 폐기에 이를 만한 신뢰가 미북 간에 있지 않다 네. 하는 결론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예.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하라 하는 것이 협상의 초기 단계에 강조가 되면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환경하에서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신고서에 따라 검증을 하고 사찰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폐기를 해야 되는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정직한 신고서를 낼 환경이 안 돼 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ICBM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고서에는 과거에 1990년대나 2000년대까지는 농축 우라늄과 ICBM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신고서가 비교적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대로 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협상 초입에 붕괴되고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신고서를 받으려면은 핵무기 위치 몇 개가 어디에 한 곳에 있지 않겠죠. 네. 어디에 배치를 했다면 그다음에 재원 이런 걸 다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밝힐 분위기가 돼 있다고 보실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먼저 신뢰를 쌓기 신뢰를 위해서 쌓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네. 신뢰를 쌓을 좋은 기회가 지금 왔다 하는 겁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에서 9.19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3개의 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스스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하고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겠다. 그것도 유관국의 전문가의 감시하에
영구 폐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시설이죠. 나머지 셋째는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동결이 아니고 네. 영구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폭발을 했고 그것을 오늘 그 현장에 사찰단 수용을 하겠다. 사찰단 방문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과학적 조사를 허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구 폐기냐 아니냐도 이제 다 네. 검증이 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3개. 이 시설은요. 혹자들은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 이미 다 노후화된 거고 의미 없는 거다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변의 그 핵시설이라고 하면은 단지 플루토늄 시설뿐만 아니라 농축우라늄 시설도 영변에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더 이상 미래 핵무기 프로그램은 더 이상 가동시키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겠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뭐 근데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죠. 그 시설이 미래의 핵을 더 안 만든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나 ICBM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부족하다. 지금 우리는 걱정되는 게 북한이 얼마나 어떤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폐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미래에 하지 않겠다는 그 시설들을 폐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니더라도 매우 중요한 시설들이고 미래의 핵 프로그램은 더 이상 없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핵 신고도 이런 것이 북한이 스스로 하겠다 하는 것을 하게 만들고 사찰하에 이루어지면은 만족할 만하게 될 테고 예.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그 신뢰하에 북한이 정말 핵 폐기를 할 각오가 되어 있구나. 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 이제 다시 또 제2단계의 이러한 폐기 수순의 어떤 조치들을 북한이 취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불신하에서 진실되지 못한 핵 신고를 받느니 그거보다 북한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영변 핵 폐기 약속하는 것들 그런 것을 상응 조치와 교환하면서 신뢰를 쌓으면 이후에 핵 신고든 검증이든 폐기가 더 진실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지금 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가급적 빨리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 이렇게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가급적 빨리라는 건 언제쯤일까요? 그래서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가급적 빨리 이 표현은 외교용어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시기가 굉장히 임박했다 하고 볼 때 대개 그런 표현을 쓰죠. 네. 아마 추측컨대는 예상과는 달리 11월 중간선거 그 결과가 좋을 걸로 판단을 한다면 예단한다면 중간선거 전에도 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정상회담 하기는 여러 분위기가 정치적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네.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중간선거 전에 해서 좋은 결과가 예측된다면. 근데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그 결과가 낙관해도 좋은 거 아닌가 네. 하는 그런 그 표현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요즘 보니까 미국보다 북한이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정상회담을 했으면 하는 그런 속내를 비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북한도 지금 현재 핵 협상이 25년간 지속됐어도 이런 형국의 제재는 가장 최악의 제재를 지금 맡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네. 문제를 끝내고 이제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또 불안 요소는 아직까지도 김정은은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까지는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됩니다. 네. 그것은 핵을 가지고 있어서의 그 효용성 또는 제재와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그 이득과 손해를 비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네. 아마도 여태까지 핵 프로그램을 20, 30년 누구는 뭐 한 40년 계속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20, 30년 추진해온 국가인데 그것을 쉽게 여태까지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국제적 압박 속에서도 유지해온 것을 그저 몇 달 사이에
1년 사이에 없애버리겠다. 작년에 그렇게 완성을 했다고 축포를 터뜨리고 온 나라가 네. 갑자기 이걸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 정책 다루는 사람과 일반 주민들한테 쉽게 설득이 되겠느냐 하는 정치적 문제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몇십 년 동안 해온 핵정책, 그래서 얻어온 핵무기를 포기할 정도의 어떤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북한은 여태까지 북한 붕괴론, 내부 붕괴보다 외부에서 북한을 붕괴시킬 것이다 네. 하는 그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해왔던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붕괴론, 소위 북한의 생존을 확보를 하면은 핵은 폐기하고 대신 경제 발전으로 매진을 하겠다 하는 네. 정치적 결단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아직도 그게 100% 자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딜레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나 한국이 그 점을 이해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뭐 붕괴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어느 방법이 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있고 네.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기에 더 적합한 인물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활동들이나 행동 등을 보면은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북미 실무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북미 2차 정상회담으로 속도감 있게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이제 높아졌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어떤 결과를 내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만나본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나 또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실무자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뭐 미국의 비건 특별대표 같은 사람이 제안을 해서 폼피오 장관도 좋다고 하는 걸 트럼프가 아니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보고를 받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 보였다가 실제 김정은 만날 때 또 다른 어프로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우려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의 결과는 트럼프가 최종 결정을 하겠죠. 네. 근데 트럼프도 이 북미 회담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협상의 성공의 주춧돌을 놓고 싶고 자기 재임 기간의 성공의 결과를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어느 네. 정치인이나 자기가 추진했던 정책이 성공하기를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네. 선거도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미국은 북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상응 조치. 북한은 이런 조치를 취할 테니 그러니까 거의 핵 폐기를 할 테니 상응 조치 해달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상응 조치에 대해서 우리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종전선언 또는 제재 완화 네. 또는 제재 폐기 예. 또는 등등등 있겠죠. 경제 협력 약속, 투자 약속 등등 있겠죠. 근데 그런 건 그 중에 어떤 카드를 쓸 테고 그 카드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으라고요. 물론 미국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네. 로드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겠지만은 그것은 협상의 결과가 밝혀지거나 협상의 과정에 노출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간의 합의가 없는 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 로드맵이 나오겠죠? 정상회담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도 그 요소들은 나올 겁니다. 네. 이런 요소들을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해내자. 미국이 상응조치 나는 이런 거라고 해서 북한이 안 받아들이거나 부족하다 하면 협상을 다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그 협상 카드를 미국 보고 내놔라 하는 것은 무리다. 협상을 위해서도 공개하지 않을 테고 공개 요구는 할 수 있어도 네.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북미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될까요? 지금 저도 이번에 그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영도력, 그 지혜, 이 창의적인 발상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어제도 폼피오 장관이 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여, 공헌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빈말이 아니고 달콤한 얘기가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얘기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해온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해냈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한국 정부가 자주 제시하고 있는 그 대안 또는 조언 네. 이런 것을 미국이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수용을 하고 있고 깊게 검토하고 있고 한다는 것을 저희가 직접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제안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조언을 기다릴 겁니다. 뭐 이것은 공개해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건 특별대표가 9월 중순에 9월 초반에 10일경에 서울 왔을 때 제 경험과 왜 핵 협상이 실패했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다 해서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의견조차 굉장히 경청을 하고 어떤 당부를 하셨습니까? 근데 그것도 협상에서 쓰일 카드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얘기하기는 근데 어쨌든 아까 그 얘기한 그 틀에서 예. 서로 신뢰가 없는 가운데 북한에게 신고서만 제출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너무 교과서적이고 너무 당위론적인 얘기다. 실패의 원인이 신고서를 접수한 순간부터 위기가 왔어요. 항상. 네. 네. 신고서 접수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위기를 관리할 수 있었는데 신고서 접수하니까 그게 정확하고 진실하지 않은 거다 하는 분석의 결과가 나오니까 네. 다시 위기죠. 정확한 거 내놔라.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안 돼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협상 당사자로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